자, 이제 세 번째 수업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자원봉사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또 자원봉사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과정들 8개 단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같이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그 프로그램에 대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고, 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공부를 해봤다라 그러면, 두 번째는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직무 설계입니다. 자원봉사자분들을 모셨을 때, 또 아니면 우리 기관에 자원봉사자들이 신입 자원봉사자분들이 오셨을 때, 아니면 기존의 자원봉사자분들이 계시다 해도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기관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또 자원봉사자분들이 참여하셔서 오셨으면 그분들이 어떤 일을 담당을 하실 거고, 또 그분들과 기관의 직원분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업무에 있어서의 관리자가 누구고,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때, 어쩌면 궁금하거나 뭐 진행 과정 중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거나 아니면 그런 것이 돌발적인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누구 담당자가 누구다, 또 누구를 찾아가서 설명을 물어봐야 된다, 아니면 논의를 통해서 어떤 대처 상황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관련되고 교육과 자원봉사자의 모집과 그다음에 배치 프로그램에 관한 모든 것들을 총괄적으로 계획 세워 놓은 것, 그 계획서가 바로 그 포함되어야 될 것이 바로 직무 설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되면 자원봉사 관리자는 그 프로그램에 투입될 자원봉사자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게 되죠. 대상자는 선정이 된 거고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들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 자원봉사 관리자가 효과적으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것, 인력도 관리해야 되고요. 프로그램 내용도 관리해야 되고, 그 직원들과의 기관 내부의 어떤 인적 자원들, 물적 자원들에 대한 관리, 즉 협조 체계도 잘 구축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가 해야 할 업무를 세부적으로 설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직무 설계의 이것이 바로 자원봉사 직무 설계다라고 하는 거죠. 또 이러한 직무 설계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원봉사자와 기관의 관계, 또 자원봉사자에 대한 어떤 업무들은 어떤 게 되는지, 또 자원봉사자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즉 자원봉사 프로그램들을 잘 관리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직무 설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 설계의 필요성은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김범수란 연구자가 연구한 결과를 좀 보면요. 첫 번째가 직무설계 필요성 첫 번째는 자원봉사자의 의무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직원과 자원봉사자 간의 역할들을 명확히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간의 역할 이해를 도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해야 될 일, 아니면 관리자가 해야 될 일과 자원봉사자가 해야 될 일에 대한 어떤 업무 분장, 우리 보통 업무 분담이나 업무 분장이라는 표현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의 업무의 책임과 권한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직원과 자원봉사자 간에 서로 역할들을 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틀을 만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해당 업무가 어떤 자격과 기술, 책임, 또 활동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직무에 배치된 사람이 어떤 자격 요건들을 갖추어야 되는지를 좀 알려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찾아오신 자원봉사자분들께서 예를 들어 제가 오래된 행정 경험을 가지고 있고, 아니면 사회복지에 관련, 아니면 다른 본인들의 어떤 오랜 노하우나 경력들을 우리 이번 자원봉사 프로그램에서는 어떤 역할들을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하루에 이렇게 단기간 오는 것보다는 하루에 오시게 되면 몇 시간 정도의 어떤 대상자들과 어떤 활동들을 하게 될 겁니다라는 것들을 충분히 설계에 포함시켜서 알려줄 수 있도록, 그래서 관리자도 알게 되고 또 자원봉사자도 그 내용들을 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명확한 업무의 제시로 자원봉사자가 맡게 될 업무가 자신의 동기에 적합한 일인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모집의 과정에서도 잠깐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자신의 역량과 기술은 맞는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업무하는 것과 안 맞다 그러면 그분들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 업무에 자원봉사 이번 프로그램에는 배치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스스로 자기가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직무설계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직무설계가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누가 무엇을 누구에게 언제까지 얼마 동안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줌으로써 자원봉사자 지도감독 활동에 아주 기초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자원봉사 관리자에게도 꼭 필요한 거고요. 또 자원봉사에 참가하시는 자원봉사자분들에게도 꼭 필요한 게 바로 직무설계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직무설계의 기본 요소, 기본 요소를 좀 같이 보면요. 즉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직무설계를 할 때는 자원봉사자들의 능력과 자원봉사자들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자원봉사의 동기를 좀 유발시키기도 하고 자원봉사가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또 높여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들이 함께 고려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주인의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원봉사자 스스로가 책임지고 통제할 수 있는 어떤 독립된 역할, 즉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서 자부심을 갖게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다 그래서 이게 기관과의 어떤 팀워크를 무시한다라는 건 아니고요. 이러한 직무 설계에 대해서 자원봉사자의 업무의 권한, 업무의 범위, 업무의 시간, 이런 것들을 정확히 지정해주고 또 자원봉사 관리자와 자원봉사 간의 어떤 업무의 어떤 분장이나 업무의 상호 관계에 있어서 정확히 알려줌으로써 자원봉사자가 참가하게 되는 그 활동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자원봉사자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인의 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통제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이 바로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생각할 권한, 사고 권한, 독자적 사고의 권위, 또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권들을 주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주인의식을 부여해서 자신들의 일을 계획하고 또 평가하고 실행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생각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죠. 그 자원봉사자의 업무에 대해서만큼은 업무의 범위에 있어서만큼은 책임지고 일할 수 있도록 주인의 의식도 주고 사고에 또 본인이 결정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권한들을 주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권한이라고 하는 건 뭐냐? 계획을 세우고 조직하고 결정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스스로 자원봉사자가 자율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그 한도 내에서는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업무 분장인 일반 직장에서도 전결 규정을 둔다거나 뭐 업무 분장을 한다거나 그래서 고유의 업무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권한들을 주게 되죠. 그런 것들이 자원봉사 프로그램에서도 또 현장에서 자원봉사 현장에서도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결과에 대한 책임의식입니다. 직무 설계를 통해서 자원봉사자분들이 단순히 내용을 실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관의 사명과 또 프로그램 결과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의식을 갖도록 그래서 그러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주인의식을 갖고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러한 어떤 동기 유발을 함으로써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역량들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설계한 목적과 목표에 그 다음에 자원봉사 대상자분들에게도 더 높은 만족도와 효과성들을 전달을 해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에 대한 책임은 활동 자체보다 결과에 초점을 두고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 이러한 결과에 대한 책임 의식들을 직무 설계를 할 때 좀 고려를 해야 된다 하는 부분들이고요. 네 번째가 바로 실적평가, 즉 성과에 대한 측정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자원봉사자의 업적과 활동을 평가하기 위해서 측정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측정 방법을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죠. 직무 설계를 할 때, 프로그램 설계를 할 때 매 단계마다 평가의 방법들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들을 고민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매 단계마다 우리가 평가의 방법에 있어서도 매 과정 평가를 하기도 하고 뭐 나중에 결과 총괄 평가를 하기도 되고 아니면
프로그램의 시작과 끝에 중간에 뭐 여러 가지 방법들로 평가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아니면 봉사 대상자들이 만족도 조사를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자원봉사자가 참여해서 활동들을 한 업적이나 활동들을 평가하는 방법들을 측정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측정 방법을 좀 분명하게 제시해 줄 수 있다라 그러면 자원봉사자가 자신이 기여한 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평가 도구를 마련해서 활용하게 하면 굉장히 유용할 수 있죠. 즉 여기서 지금 이 자원봉사 프로그램에서 평가 도구가 어떻다라고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시간에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을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때 그 부분들은 좀 한 번 더 배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러한 실적 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그런 지표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고 표준 지표들이 많은데 그런 표준 성과 측정용 지표들을 좀 잘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면 훨씬 유용하게 프로그램들을 평가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무 설계와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들을 좀 잘 만들어 놓으면 직무 설계의 필요성에 의해서 이러한 직무 기술서나 직무 명세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직무 기술서는 직위 해설세 또는 직무 해설서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직무 분석에 대한 설명들을 직무 분석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들이나 필요성, 해야 될 일들을 상세하게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또 직무 기술서에는 직무 표지, 직무 내용, 직무 개요, 직무 요건, 이런 직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기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그 직무 설계를 할 때 좀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될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직무 명세서는 직무 기술서의 내용 중에서 직무 요건 내지는 작용 요건들을 분리해서 구체적으로 작성을 좀 더 세분화시켜서 작성한 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 요건 중에서도 특히 직무 성공을 위한, 성공적인 직무 수행을 위한 필요한 인적 요건을 중심으로 기술한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 기술서에 또는 직무 명세서에 인적 자원이나 인적 요건들까지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놓으면 이런 것들이 바로 자원봉사자분들에게도 자신의 역량과 또 자신의 어떤 동기 유발을 통한 부분 아니면 필요하면 내가 좀 필요한 그 기술들이나 어떤 그 배움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또 만약에 그러한 분들이 없다라고 그러면 기관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그 자원봉사자들의 교육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자원봉사자들을 역량들을 강화시켜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획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도 새로운 어떤 자원봉사자분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어떤 그 자원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방법들로도 활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직무 설계에 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 교재 312페이지에 보면 표 9-C 자원봉사 직무 명세서 서식 샘플이라고 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프로그램명은 어떤 건지, 목적은 어떤 건지, 목표, 활동 내용, 필요 자격, 필요 기술, 활동 시간, 또 활동 기간, 활동 장소, 또 지도 감독자, 슈퍼바이저는 누군지, 훈련과 감독은 어떻게 할 건지, 평가, 혜택, 또 업무에 관한 주요 지침들, 그 다음에 만약에 필요하면 또 여러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의 해고 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담당자와 연락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원봉사자와 지도 감독자, 슈퍼바이저 간의 어떤 계약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상세한 표들을 만들게 되죠. 바로 이것이 직무 명세서에 포함되어야 될 내용이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효과적인 직무 설계를 위한 아주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한 게 여기서 잘 설명이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 교재 202페이지에도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직무 설계, 프로그램을 계획들을 했다라고 그러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기 위한 과정들에 대해서 필요한 요소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로는 자원봉사자를 모집 그리고 면접하고
배치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했고, 우리 사회에 아니면 우리 기관이 가지고 있는 욕구나 문제점들을 파악을 해서 그거에 맞는 자원봉사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했고, 또 프로그램 개발에 뭐 직무 설계나 자원봉사를 하는 어떤 과정들, 담당 업무는 누가 할 거 하는 이런 우리 내부적인 어떤 역량들을 충분히 점검을 했다라 그러면 이제 실제로는 자원봉사자가 계셔야 되는 거죠.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자원봉사자들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또 그분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또 그분들의 욕구 만족을 통해서 자원봉사 대상자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를 충족시키고 또 이러한 기관과 자원봉사자의 욕구를 만족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잠재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다 포함을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모집을 하게 되면 그분들을 면접을 통해서 평가해서 우리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게 할 건지 아니면 뭐 다음에 참여하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서 모집한 프로그램 자원봉사자분들을 적정한 현장에 적정한 프로그램 내에서의 역할들을 배정을 해드려야 되는데요. 그게 바로 지금 이 시간에 공부하실 자원봉사자의 모집, 그리고 면접, 또 그리고 배치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모집입니다. 모집이라고 하는 건 기관이나 조직이 자원봉사자가 될 수 있는 잠재적인 역량을 갖춘 사람들을 찾아내는 과정이 바로 모집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자의 욕구를 찾아내는 것도 그것도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단순한 인력을 모집하는 게 아닙니다. 자원봉사자의 모집은 자원봉사 프로그램이나 업무에 가장 적합한 또 그 자원봉사에 필요한 어떤 역량들을 갖추고 있는 그런 분들을 더 찾아낼 수 있다라면 더 좋겠죠. 이제 불특정 다수를 우리 사회의 일반 그 구성원들 중에서 그러한 우리 프로그램에 맞는 어떤 재능이나 역량을 갖추시고 또 그런 거에 기꺼이 동참하겠다는 어떤 생각을 가지신 분들을 찾아내는 거기 때문에 이 모집이라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죠. 왜냐하면 일반 직장처럼 돈을 벌려고 찾아오시는 거면 자신의 경제 생활을 위해 찾아오는 거라 스스로가 찾아서 자기가 일하고자 하는 것을 열심히 찾아다니게 되지만 이거는 자원봉사자분들은 말 그대로 제가 보수도 없이 내가 원하는 일을 내 시간을 쪼개서 나의 노동력을 제공을 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나의 노하우나 나의 기술들이나 재능을 기부하는 그런 어떤 활동들이기 때문에 일반 어떤 직장에서의 직원 모집과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단순한 인력 모집이 아니다. 또 자원봉사 프로그램이나 업무에 가장 적합하고 그런 동기부여가 충분히 되어 있는 또 역량이나 기능, 기술들을 갖추고 있는 인적 자원들을 찾아내는 일들이 바로 모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은 신중하게 계획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효과적인 모집을 위해서는 왜 자원봉사자가 필요하고 어느 정도 규모의 자원봉사자와 어떤 특성들, 어떤 자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필요한지 또 어떤 가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인지 그 다음에 어떤 종류의 활동에 어떠한 자원봉사자가 참여하여서 도움을 제공하게 될지 등등에 대해서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통해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할 수 있는 최상의 장소가 어딘지, 또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대상자에 맞는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업무와 연관되어 있는 어떤 기능들이나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디에 어떤 집단에 많이 계신지 이런 것들도 좀 많이 고민들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모집을 하기 위한 최적의 시기는 어느 때가 좋은지, 그 다음에 능동적 참여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메시지는 우리가 어떤 걸 메시지를 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그들이 가장 쉬운 방법으로 등록할 수 있는 절차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좀 준비를 하고 고민들을 해서 만약에 필요하다라 그러면 그러한 사전의 어떤 준비들도 갖춰 놓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져야만 모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찾아오신 자원봉사자분들을 불편하지 않게 모집하고 등록하고 우리 활동에 포함시켜서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을 주어서 함께 활동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집 과정들을 좀 살펴보면요.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보면 여러분들 교재 204페이지에 좀 잘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인 모집 과정은 보통 이렇게 6가지로 설명을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205페이지 표 9-5를 좀 204페이지 표 9-5 자원봉사 모집 과정들을 함께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모집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즉 어떤 분야에서 활동할 자원봉사자들을 언제까지 몇 명을 모집해야 되는지 이런 모집 계획들을 수립을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가 모집 대상들을 설정하는 과정들입니다. 즉 어디에서 그들을 찾을 수 있고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즉 우리의 프로그램들이 예를 들어서 뭐 생애 주기별로 봤을 때 우리가 뭐 영유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기관이어서 영유아를 케어를 하기 위한 이런 어떤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한다라 그러면 아무래도 그런 어떤 그 대학의 학과가 있는 유아교육학과나 아니면 청소년 지도학과나 뭐 청소년 지도사를 뭐 한다라는 그런 어떤 그 집단들이나 어떤 그런 업종의 직업을 가지신 분들을 많이 모이시는 어떤 그런 부분들의 홍보를 통해서 아니면 그런 어떤 그 우리 기관을 안내한다거나 해서 아니면 도움을 요청한다라거나 아니면 우리 기관의 어떤 목적들을 우리 이 자원봉사 프로그램들을 설명을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어떤 대상 집단들을 먼저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그 단계가 바로 2단계 모집 대상에 대한 설정 단계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세 번째가 홍보 수단을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즉 선택한 모집 방법이 우리가 모집하고자 하는 대상층에게 설득력이 있는지, 즉 우리가 홍보하는 방법을 듣고 아니면 읽어보고 아니면 보고 그분들에게 자원봉사 예비자들에게 동기부여가 충분히 될 수 있는지, 기꺼이 찾아오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어떤 수단으로 만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좋은 홍보 수단들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홍보 수단들을 좀 잘 설정하는 단계가 바로 세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번째가 홍보 자료를 만드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메시지를 구성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지역사회의 요구나 활동 내용, 혜택 중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강조하고 또 대상종별로 어떤 동기에 맞게 즉 동기 유발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메시지들을 잘 전달해낼 수 있는가를 포함을 시켜서 홍보지를 좀 잘 만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빠지지 않아야 될 게 우리 기관에 대한 소개도 있어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특히나 이제 사회복지기관들이 워낙 많아지고 또 다양한 그 사회복지 현장에서 활동들을 하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 그 모르시는 일반 그 사회 구성원들은 사회복지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어떤 기관의 이름만 보아가지고는 특정 지어서 그 기관에서 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 어떤 그 대상들을 대상들에게 서비스를 전달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일부 뭐 노인 관련 시설들이나 뭐 여러 가지 시설들을 빼고는 법인의 이름이나 기관의 이름만 들어서는 잘 알 수 없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뭐 워낙 기관의 이름들을 또 이쁘게 짓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 장명들을 하고 계셔서 이러한 그 모집 계획하고 모집 대상 선정하고 홍보 수단이나 홍보 자료를 만들기 시작을 할 때 바로 홍보 자료에는 우리 기관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넣어서 어떤 대상의 서비스를 전달을 하고 어떤 비전과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관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구성원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방법의 서비스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지를 좀 간단하게 읽어볼 수 있게 좀 포함을 시켜주면 굉장히 홍보 자료 제작을 하고 그런 그 자원봉사 대상자들에게도 예비자들에게도 기관에 대한 안내를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모집 활동들을 진행을 하는 거죠. 모집 계획을 세웠고 모집 대상들을 선정을 해서 홍보 수단과 홍보 자료를 만들었으면 이것들을 가지고 모집하기 위한 활동들을 구체적인 활동들을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디서 또 어떻게 몇 번의 홍보 활동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누가 모집을 해야 되는지 기관에서의 담당자들을 좀 정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모집 과정 각각에서
누가 어떤 역할들을 담당할 것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정해서 활동들을 하면 효과적일 거고요. 또 모집 활동에 참가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역할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러한 그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 기관의 직원들이 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기 할 일들을 이해하고 기관에 갔을 다른 기관의 모집 자원봉사 대상자를 모집하러 갔을 때 충분히 그 뜻들이 잘 전달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하는 게 좋죠. 그래서 보통 기관에서 보통 사전 그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사전 예행 연습들, 리허설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전 예비 활동들을 해보게 됐죠. 그래서 본래 목적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 잘 되었는지, 그 다음에 우리 기관에 대한 설명은 잘 되는지, 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게 되면 어떤 교육들을 받고 또 어떤 그 보상들을 받게 되는지, 또 활동들은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를 상대방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지를 리허설이나 아니면 사전 활동들을 통해서 점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점검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결정이 되면 구체적으로 이제 모집 활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로 그 과정 중에서의 평가 및 조정 단계가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즉 모집 계획의 효과성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또 중간이나 최종이나 또 자원봉사자의 조정 등 모집 전반에 대한 점검 계획은 어떻게 세울 것인가, 또 마케팅 전략은 포함하고 있는지, 또 어떤 마케팅 전략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또 추후 반영할 사항들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집 과정 등에서 좀 미리 공부를 하고, 또 한번 해봤으면 또 그 다음에 어떤 다른 프로그램에 그 자원봉사를 모집할 때는 어떤 방법이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충분히 한다라 그러면, 이런 평가나 조정의 단계에서 충분히 고민을 한다라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더 좋은 방법으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고, 또 그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이 동기 유발을 통해서 더 많은 자원봉사자들을 끌어올 수도 있고요. 또 자원봉사자들이 원래의 목적을 달성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원래의 목적을 달성한다라는 건 자원봉사자가 선의의 뜻으로 자원봉사에 참여를 했고, 또 그 참여를 했을 때 자기가 맘먹은 대로의 어떤 개인의 목표들도 충분히 달성해 나갈 수 있도록,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원봉사 대상자들에게도 프로그램의 원래 목적과 목표가 효율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과정들이 바로 모집 과정에서도, 프로그램의 설계 과정에서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이지만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고민들이 되고 노력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설명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3교시까지는 모집 과정까지 저희가 공부를 같이 하고요. 나머지 12주차 때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자원봉사자의 모집이 어떤 건지, 또 모집 과정이 어떤 건지까지 공부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모집의 유형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면서 13주차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자원봉사자를 관리하는 과정들이 제일 좀 중요한 부분들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2주나 3주에 걸리더라도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상세하게 같이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즐겁고 건강한 모습으로 선생님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